난사판 시대의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조작과 공작으로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는 언론 방송들이니 그 입에서 나오는 뉴스들인들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일부 언론이 부정은 없었다고 확신해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더라도 또 일부 언론들은 의혹 제기들을 계속 추적하고 보도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입이라도 맞추듯이 일제히 동시에 다 함께 묵살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론을 얘기하던 평론가들이 모두 방송에서 퇴출돼서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게 된 것도 정권의 언론 방송 정책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보도 지침이 현재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종편들이 조건부 허가로 현재 겨우겨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언론의 침묵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죽어버리니 나라꼴이 정말로 엉망진창되고 있는 것을 현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여론조사 기관들이 좌지우지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국민들 앞에 정평이 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 여론조사 기관들이라는 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온갖 조작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 사람 띄워주고 저 사람 죽여가면서 먼저 바람부터 잡는 이런 풍토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당의 당원들은 꼬단한 보릿자루로 전락하고 오랜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 이름을 좀 안 끼워주나 기웃거리게 만들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람 잡아줘야 대통령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들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줄 대법원이 마비 상태에 들어간 것도 나라 꼴이 엉망진창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법원장부터가 선거법 위반자이니 법원에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6개월 내에 선거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관위에 알리바이를 맞출 시간을 벌어준 것이 김명수 대법원 아닙니까? 선거 보전에 가장 중요한 투표지 원본 파일들을 못 내놓겠다는 선관위 억지를 눈 감아주고 어떻게든 쏟아나오는 부정투표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민경호 개인이 당락 재판으로만 몰고 가는 것도 대법원이 공범 노릇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부정의 의혹들을 대법원이 그냥 깔아 뭉개고 갈 수 있다고 김명수 씨는 정말 판단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사쿠라 정당과 사쿠라 정치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관제 야당이
과거 민한당만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자당 국회의원 후보 120명이 선거재판을 걸었는데 당 지도부를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뭔 말이냐 하고 딴청을 피니 이게 정상입니까? 모바일 투표는 투표해놓고 참관인들도 없는 가운데 투표함만 맡기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니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다 하는데도 여전히 당대표와 전국 시도 지부장 선거를 코로나를 핑계로 모바일을 강행하니 이런 정당을 정상적 야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 여당 대변해주는 정당 아닙니까? 언론이 죽고 사법부가 죽고 야당이 죽었다 하더라도 정의가 죽고 진실이 죽고 국민이 다 죽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양심적인 공직자들도 많고 기자 정신을 발현하고자 애쓰는 가슴앓이 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에도 당연히 양심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지민 중위가 60만 군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이 나라 안에 어디 이지민 중위만 있겠습니까? 법원 내에도 용기가 있고 지혜로운 판사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며 검사들 가운데도 오직 진실만을 찾아 정의를 세우는 검사들이 새털처럼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여전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온갖 조작과 공작이 판치더라도 결국은 사실과 진실로 모든 것이 갈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처럼 조작과 공작도 정말 한 끗 차이로 갈라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로, 어느 날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할 평화, 공존, 자유, 진실 이런 말들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공작하는 것은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정말로 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일까요? 안 계시다면 인간은 야생의 삶처럼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야만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세금을 마냥 걷어들이고 이를 다시 국민들에게 선거 앞두고 마냥 공짜로 퍼주는 이런 일들도 과거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퍼줄 바에야 애초부터 덜 걷는 것을 검토해야 했을 것입니다. 안 걷어들이고 안 주는 것은 작은 정부론이고 많이 걷어들이고 공무원들 인건비 뗀 뒤에 다시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내주는 것은 큰 정부론입니다. 큰 정부론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한 큰 정부보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큰 정부일 때가 많다는 것이 전 세계가 주는 교훈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일수록 정부는 헤드쿼터 기능만 하고 모든 일들은 민간에서 활성화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 많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갈수록 큰 정부를 지향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유럽 패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으로 3권을 모두 장악해버렸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처럼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해서 모두 처단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전개할 때는 모두 예후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남깁니다. 문재인 정권도 5년을 향해 가면서 많은 예후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사법부 장악이었고 선거 조작이었으며 야당 어영화 공작이었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언론을 모두 재갈 물리는 것이었겠습니까? 곧 또 무서운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장담들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 조작, 부정의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대형 사고를 치고 히틀러처럼 비극적으로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자기들을 응징할 세력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일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대지 공기와 햇살을 마음껏 들어마셔 보십시다. 정신을 다시 바짝 세우고 모든 것들을 호도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통치하는 독재자들에 맞서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나가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